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별난독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춘기 대 갱년기라는 재성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제목을 보고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처럼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엄마와 딸의 싸움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여자 친구들이랑 갱년기를 접하는 엄마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분량은 148페이지 정도인데요. 얇아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엄마이다 보니 엄마의 입장에서 더욱 이입돼서 읽게 되었는데요. 외동딸이라서 구미야 오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크던 루나에게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도 짜증이 나고 엄마 탓으로 돌리고 싶은 시기, 그리고 첫사랑. 루나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평소라면 모든 걸 받아주는 엄마가 짜증도 많이 내고 맨날 힘들다고 말합니다. 루나는 같은 동에 사는 준수를 통해 엄마가 산부인과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엄마가 임신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12살이나 어린 동생을 생각하니 모든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에 심통이 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엄마는 임신이 아닌 갱년기였습니다. 엄마는 폐경이 오고 루나는 생리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136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무 일 없이 우울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화가 나고 엄마가 그랬어. 중년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폐경이 왔대. 갱년기인 거지. 갱년기?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다. 폐경은 월경이 멈추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정도 매달 하던 생리를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지. 엄마는 생리를 안 하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생리를 하면서 내가 여자라는 걸, 너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는 걸 온몸으로 경험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픈 거야, 한없이.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엄마가 산부인과에 다닌 것은 임신이 아니라 폐경 때문이었다. 덥다고 연신 선풍기를 틀던 것도, 아이만 바라보면 입을 해벌쭉 벌린 것도, 표정이 어둡고 짜증내던 것도 모두 폐경 증상이었다. 사춘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시기잖아. 갱년기는 자기 자신에게 엄마 노릇을 시작하는 시기래. 나는 무슨 말인지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엄마가 엄마인데 엄마는 자기가 자신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니 어쩐지 슬프면서도 애틋했다. 엄마도 기왕 넘어야 할 갱년기라면 행복하게 보내려고. 사실 이번에 휴가 가서도 우울했어. 엄마 혼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운동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우리 딸을 보면서 깨달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루나가 달리면서 엄마한테 해준 말이야. 엄마의 생리가 끝났다고 하니 엄마에게서 내게로 배턴이 터치되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곧 생리를 할 테니까. 나는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엄마도 갱년기가 처음이고 나도 사춘기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를 여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호르몬, 그리고 엄마를 여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호르몬. 엄마와 내가 요즘 겪어온 시행착오가 몽땅 호르몬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게 처음이다. 그래서 서툴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도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내 곁에서 괜찮아.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해줄 엄마가 옆에 있어 참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를 배려하지 않고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버려야지.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루나의 마음이 어쩐지 쑥 자라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목이 맸는데요. 나도 루나 엄마가 겪을 시기를 겪을 테고 우리 아들, 딸도 똑같이 사춘기를 겪을 텐데 현명하게 나의 갱년기와 아들, 딸의 사춘기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어떠셨나요? 오늘 책 소개가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사춘기 대 갱년기. 글 제성은 이승연 그림. 엄마 중에 최고 대장. 내 이름은 이루나. 우리 집에 귀하다 귀한 외동딸이다. 엄마는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나이에 결혼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에 방송 작가가 되어 13년 동안 쭉 일에만 몰두했던 엄마는 어느 날 문득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고 한다. 루나. 이어 자신이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나 보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뭘 더 미룰 수 없었는데? 아기 낳는 일 말이야. 더 미루면 못 낳을 것 같더라고. 왜 못 낳아? 내가 되물으면 엄마는 그때마다 피식 웃으며 더 크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 엄마는 39살에 친구처럼 지내던 동갑내기 카메라 감독과 결혼했고 이듬해인 40살에 나를 낳았다. 내 돌잔치 때 엄마와 아빠는 사이좋게 41살을 맞았고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나란히 47살이 되었다. 그러나 1학년 때까지 정확히 말해서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엄마 아빠의 나이를 제대로 몰랐다. 아니, 엄마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하나? 엄마는 몇 살이야? 1학년 때 내가 엄마에게 묻자 엄마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엄마? 30살이지. 23살에 너를 낳았으니까. 그렇지, 루나 아빠? 응, 그렇지. 엄마의 말에 아빠도 웃으면서 맞장구 쳤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장난에 깜빡 속아서 나는 엄마가 정말로 30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 뒤 지희의 생일 파티에 뜻하지 않게 엄마의 진짜 나이가 밝혀졌다. 지희의 생일 파티에는 우리 반 아이들 25명과 우리 엄마를 포함한 몇몇 엄마들이 모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희 엄마가 상차림을 돕던 우리 엄마에게 무심코 건넨 한마디였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라는 말에 지희가 나를 획 돌아보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루나야, 너희 엄마는 몇 살이야? 응, 우리 엄마 30살이야.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지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35인데 왜 너희 엄마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난 그 순간 그곳의 공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은 듯 적막해졌고 어색하고 난감한 기류가 어른들을 휘감았다. 지희 엄마는 비밀을 누설한 죄인처럼 다급하게 엄마를 쳐다보았고 엄마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내 눈치를 살폈다. 우리 엄마는 30살 맞아. 나한테 그랬거든.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언니인데. 지희가 동의를 구하듯 자기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희 엄마는 지희와 나를 번갈아 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리고 손뼉을 딱 치며 말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놓고는 루나 엄마 좀 도와줄래요? 그래요, 지희 엄마. 엄마와 지희 엄마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는 바람에 어쨌든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날 엄마는 집에 돌아와 나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사실 지희 엄마는 35살이 맞고 엄마는 30살이 아니라고. 47살이야. 응? 47살?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금세 어른이라도 된 양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나이가 많으면 좋지. 엄마들 중에서 최고 대장이잖아. 엄마는 내 말에 완전히 감동했는지 나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쩜 우리 딸은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루나야, 우리 평생 사이좋은 모녀가 되자. 약속. 응, 약속. 나는 엄마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손가락 사인을 하고 엄지 도장을 찍고 손바닥 복사까지 하고도 엄마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다. 나중에 변하기 없기다 우리 딸. 나는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4년이 흐른 지금 나는 12살 엄마는 51살이 되었다. 그 후 4년이 흐른 지금 나는 12살 엄마는 51살이 되었다. 그분이 오셨어. 12살 세상에 대해 알만한 건 얼추 아는 나이라고 할까? 그래서인지 세상 만사가 다 심드렁하게 느껴졌다. 잘생긴 남자 아이돌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담임을 맡는다거나 유명 걸그룹 멤버가 알고 보니 친언니라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웬만한 일에는 놀라거나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짜증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솟구쳤다. 밥 먹다가도 짜증이 났고 양치질하다가도 짜증이 났으며 심지어 내가 낀 방귀 냄새에도 짜증이 치밀었다. 그렇게 생긴 짜증은 켜켜이 쌓여 있다가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 펑 하고 폭발했다. 다른 집도 사정이 비슷한지 엄마들의 대화도 예전과 사뭇 달랐다. 1학년 때 엄마들의 대화 주제는 자녀 교육이었다. 우리 루나가 받아쓰기를 계속 100점 맞지 뭐야. 세상에 서울대 가겠네. 3학년 때는 조금 현실적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주제가 크게 바뀐 건 아니었다. 지엄마 영어학원 좀 추천해줘. 사거리 노란 건물에 새로 생긴 학원이 잘 가르친다던데. 아이들이 5학년이 되자 엄마들의 대화는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루나도 그분이 오셨어? 엄마들은 상대방의 대답에 예스면 다들 한 배를 탄 듯이 손에 손을 붙잡고 그분에 대해 앞다투어 하소연했다. 내가 보기에도 5학년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급식을 먹다가 흰옷에 국물이 묻었다 치자. 그럼 이렇게 말한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구분의 법칙 1조 1항. 모든 것은 엄마 탓이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엄마들은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이렇게 읊조린다. 그분이 오신 게 확실해. 맞다. 여기서 그분이란 다름 아닌 사춘기다. 엄마들이 사춘기가 왔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란 말이야. 아이들은 그분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다. 그것이 그분, 아니 사춘기의 법칙 1조 2항. 누가 내게 사춘기라고 하면 짜증이 난다. 사춘기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든다. 언제 어떻게 올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여기는 당신이 올 때가 아닙니다 라며 돌려보낼 수도 없고 제발 무난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수도 없다. 내게도 사춘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 행운의 편지처럼 불현듯 날아들었다. 그날은 2학기 개학날 아침이었다. 나는 엄마가 깨우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늦잠을 자버렸다. 거기서 일단 짜증이 치밀었지만 지각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둘러 채비를 했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는 순간 참았던 짜증이 폭발하고 말았다. 이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티셔츠에 케찹을 튀겨 버린 것이다. 아 짜증나.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라고. 사춘기 경보. 케첩 자국을 지워주겠다는 엄마의 손길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엘리베이터를 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멈춰 애를 태웠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5층에 다다르자 강준수가 탔다. 뭐야, 쟤 우리 동네 살았나? 준수가 같은 반이지만 그동안 마주친 적도 없고 말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은 동에 사는지 몰랐다. 준수는 나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지만 나는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춘기를 검색해보았다.
사춘기의 정의는 이러했다.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양면으로 성숙에 접어드는 시기. 지금 내가 읽은 게 한국어가 맞는 걸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했다. 아주 별로라는 것. 연관 검색어로 여드름, 반항, 가출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 것만 봐도 딱 비호감이었다. 5학년이 되자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여전히 애깨를 가지고 놀며 다투는 꼬마들이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사랑에 눈뜬 애 어른도 있었다. 신체 변화에도 차이가 나서 목소리가 굵어진 남자아이도 있고 주니어용 브레이지어를 착용한 여자아이도 있었다. 특히 1학년 때 짝꿍이었던 김수호는 방학 동안 폭풍 성장을 해서 가장 눈에 띄었다. 김수호? 안녕? 나는 수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1학기 때 남자 아이들 중 키 번호 1번이었는데 내 머리 하나를 더 얹어놓은 것만큼 키가 자라 있었다. 수호는 빙긋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대박, 엄청 커. 너 키가 엄청 컸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급한 마음에 앞뒤를 다 잘라 버리고 말했다. 아, 그렇게 커? 수호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불긋불긋 올라온 여드름을 가리며 말했다. 아, 그 말이 아닌데. 말실수를 사과하려고 수호 쪽을 다시 바라보는데 유난히 수호가 잘생겨 보였다. 김수호가 원래 저렇게 잘생겼었나? 1학기 때는 볼이 통통해서 귀여운 정도였는데 얼굴형이 살짝 가림해지고 콧대도 우뚝해 친 게 꽤 매력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수호에게 빠져 있는데 마침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방학은 즐거웠지? 선생님이 묻자 아이들은 아니요, 짧아요, 졸려요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그 바람에 교실이 시끌벅적해졌다. 다들 선생님은 안 보고 싶었나 봐. 준수만 안부 전화했더라.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하며 준수에게 야유를 보냈다. 자자, 그만.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말했다. 다들 키가 많이 컸네. 키번호를 다시 정해야겠는걸? 아이들은 또다시 귀찮다며 아우성쳤다. 키번호 2번인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나도 키 좀 컸을까? 3번만 돼도 소원이었겠는데. 우리는 방학 전에 키 순서대로 줄을 섰다. 내 옆에 서 있던 수호는 한 칸씩 뒤로 밀려났다. 고개를 돌려 수호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다가 정신을 차리니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뭐야, 지인은 어디 갔어? 그때였다. 누군가 내 등을 콕콕 찔렀다. 루나, 나 여기 있어. 나는 재빨리 뒤를 돌았다. 내가 왜 거기 있어? 거기까지 말하고 보니 지희의 눈높이가 나보다 위에 있었다. 믿었던 지희마저 나보다 더 커 버리다니. 충격에 머리가 얼얼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최악의 짝꿍. 새 짝꿍은 제부뽑기로 정하기로 했다. 쪽지에는 동화 속 주인공이 적혀 있었다. 나는 선생님이 내민 상자에서 흥부라고 적힌 쪽지를 뽑았다. 흥부의 짝은 흥부 부인? 그런 생각을 할 때였다. 나는 놀부네? 내 옆자리에 서 있던 남자의 키번호 1번 준수가 말했다. 놀부는 흥부랑 짝이다. 선생님이 뭘 몰라도 한참 몰랐다. 아니, 흥부와 놀부가 어떻게 짝이란 말인가? 선생님, 흥부 짝은 흥부 부인이죠. 루나야, 책 제목이 흥부 놀부잖아. 흥부랑 놀부는 1분단 맨 앞에 가서 앉아. 선생님은 내 항의를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나는 개학 첫날부터 짜증 지수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꾹 참고 원래 자리에서 가방을 챙겨 1분단 맨 앞자리로 갔다. 내가 자리에 가서 앉자 준수도 냉큼 내 옆에 앉았다. 그런데 이 녀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나는 같이 앉은 지 단 1분 만에 준수의 가족관계에 대해 거의 대부분 알게 되었다. 자기는 맞이고 이란상 쌍둥이 동생이 있고 엄마가 또 임신을 해서 곧 동생이 셋이 될 예정이라나? 내가 동생들 시키고 동화책 읽어주면서 재워. 내 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화는
100만 번 산 고양이야. 나도 처음에는 환상적이어서 재미있었는데 100만 번쯤 읽고 나니까 너무 지겨운 거 있지. 말 그대로 최악의 짝꿍이었다. 지희에게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짝꿍까지 이 모양이라니 그저 울고 싶을 뿐이었다. 루나 루나 강준수 너 내일은 그렇게 2번씩 부르지 마. 아 미안 루나. 아예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할걸.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건데. 있잖아 누나. 우리 이따 집에 같이 갈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우리라니 왜 내가 강준수와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 나를 싸잡아서 우리라고 묻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달은 완전히 망했다. 나는 입이 불쑥 튀어나온 채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엄마는 평소와 달리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배고픈데 라면을 먹고 싶었지만 나는 가스레인지를 켤 줄 몰랐다. 엄마 아빠는 그런 나를 불을 발견하지 못한 원신이라고 놀려댔다.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다. 에이 몰라. 난 잠시 망설이다가 찬장에서 라면을 꺼냈다. 라면을 꼭 끓여 먹어야 하나? 그냥 먹으면 되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생라면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딸 왔어? 기분 좋은 목소리를 하며 들어오던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썼다. 너 생라면 먹은 거야? 지금 몇 시인데 한가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영어 학원 갈 시간 아니야? 갈 거야. 나는 허둥거리며 스마트폰을 끄다가 그만 가루수프를 팔로 쳤다. 수프가 식탁에 흩어졌다. 엄마는 입을 조개처럼 꾹 다문 채 코로 김을 불었다. 나는 엄마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누나 나가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버려. 엄마가 버리면 될 것을 학교 다녀와서 피곤한데 내게 굳이 시킬 건 뭐람? 울컥 짜증이 솟구쳤지만 수프가루를 쏟은 것 때문에 더는 대꾸하지 않고 학원 가방과 재활용품을 든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5층에서 문이 열리더니 준수가 탔다. 또 쟤야? 누나 학원 가? 분리수거 하려고? 그래 특히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잘해야 돼. 얼마 전에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빨대랑 페트병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진을 보고 엄청 충격받았잖아. 그래서 난 되도록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커피도 텀블러에 담아서 다닐 거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나무 장난감을 사줄 거야. 준수는 겨우 5개 층을 내려가면서 자신의 인생 계획까지 늘어놓았다. 내가 거들어 줄까? 그나마 들어줄 만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나는 가볍게 무시하고 분리수거함 쪽으로 갔다. 준수는 쪼르르 뒤쫓아와 내가 들고 있던 봉투에서 플라스틱을 꺼내 들었다. 이건 임신 테스트기인데? 뭐? 이리 줘봐. 나는 준수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냉큼 빼앗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게 뭐라고? 임신 테스트기. 엄마가 동생 임신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걸 봤거든. 혹시 너희 엄마 임신하셨어? 그 말에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아니거든.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플라스틱 막대기를 가방에 잽싸게 집어넣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원으로 달렸다.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갔다. 변기 위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준수 말대로 그 막대기는 임신 테스트기였다. 임신 테스트기에 빨간 줄이 2개라면 임신이라고 나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 줄은 줄이 하나였다. 갑자기 이런 걸 왜 쓴 걸까? 설마 아기를 낳으려고? 그럼 내 동생이 생기는 거야? 궁금증이 하나둘 고개를 들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밥상 전쟁. 수업을 듣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통 임신 테스트기 생각뿐이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생각이 이어졌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면 나와 동생의 나이 차이는 자그마치 12살. 갑자기 아기를 얻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라 머리를 마구 흔들었다. 나는 엄마에게 물어보려고 카톡을 켰다가 깜짝 놀랐다.
엄마의 프로필 사진이 내 아기 때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상태 메시지도 의미심장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아무래도 엄마가 임신하는 게 분명하다.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내 아기 때 사진을 걸어놓을 이유가 없다. 나는 스마트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불이나 아키 집으로 향했다. 엄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소파에 모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중요한 때에 잠이 오나 싶어 어이가 없었다. 나는 엄마를 흔들어 깨웠다. 엄마 일어나봐. 왜 식탁에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엄마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물어볼 게 있단 말이야. 딸, 나중에 응? 엄마 좀 쉴게. 중요한 거라고. 내 말에 엄마는 가늘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엄마 임신했어? 내 동생 만들 거야? 라는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이렇게 다짜고짜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식탁으로 갔다. 뭐야, 어제 먹은 반찬 그대로잖아. 안 먹어. 심술이 나서 애먼데 화풀이를 하고 쿵쿵거리며 엄마 옆으로 가 앉았다. 그래도 미동도 하지 않던 엄마는 내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보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오늘만 그냥 먹어. 엄마가 컨디션이 별로라서 그래. 어디가 아픈데? 몰라. 얼굴이 달아오르고 속도 화끈거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지 뭐 했어. 그냥 쉬면 돼. 좀 누워있으면 나을 거야. 엄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내 반찬 투정에 뭐라도 만들어 보려는 것 같았다. 나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럼 나 치킨 시켜줘. 그때였다.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밥 다 차려놨는데 무슨 치킨이야?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마를 보았다. 치킨 좀 시켜달라는 말에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다니 평소에 엄마 같지 않았다. 엄마도 좀 심했다 싶었는지 다시 차분하게 말했다. 소리 질러서 미안. 어차피 차려놓은 거니까 오늘은 그냥 먹어. 치킨은 내일 시켜줄게. 엄마가 바로 사과를 해서 못 이기는 척 다시 식탁으로 갔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밥을 휘어 저으며 말했다. 엄마는 한창 자라는 성장기 어린이한테 이렇게 이틀씩이나 똑같은 걸 먹여? 미안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 엄마가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자 나는 이때다 싶어서 사춘기 모드를 발동했다. 내 키 번호는 1번인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헛웃음을 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쯤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난 한마디를 더 보태고 말았다. 엄마는 근무 태만이야. 나한테는 공부가 내 일이니까 열심히 하라 하면서 엄마 일은 살림인데 왜 열심히 안 해? 말이 끝나자마자 등짝 스매싱이 날라왔다. 어디서 밥 투정이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엄마가 내 숟가락을 잡았다. 아 싫어. 먹을 거야. 나도 숟가락을 쥔 채 손에 힘을 주었다. 먹지 마! 싫어. 먹을 거야. 엄마 하나는 한참 동안 숟가락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윽고 엄마가 손을 놓았다. 나는 엄마에게 눈을 흘기고 숟가락으로 밥을 푹 퍼서 입안에 밀어 넣었다. 엄마도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이마에 손을 얹고 다시 소파에로 가서 누웠다. 밥을 씻고 있는데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일어섰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인기척이 느껴지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벌렁 누웠다. 아차, 임신 얘기를 깜빡했네. 에이, 내일 물어봐야지 뭐.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억지를 부린 일이 덜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너그럽게 받아주거나 이해하고 넘어갔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오늘처럼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갑작스럽게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 임신 테스기를 떠올리자 뒤엉겨져 있던 의문의 시타리가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다. 엄마가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이다.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삐쭉 솟아올랐다. 동생이 생기는 건 내게도 중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한마디 상의 없이 엄마 아빠 둘이서 결정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엄마 혼자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아빠가 알고 있었다면 설사 숨기려 했어도 분명히 티가 났을 것이다. 어쩜 엄마 혼자서 그런 중대한 문제를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믿고 원망스러웠다.
마치 태어나지도 않은 동생에게 벌써 엄마를 뺏긴 기분이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바람이 일었다. 나만 모르니 그날? 나만 모르니 그날? 다음날 아침 엄마는 외출을 한다면서 등교하는 나를 따라 나섰다. 어딜 가는 거야, 아침부터?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엄마도 어제 일 때문에 어색한지 더는 말이 없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안내판의 숫자가 바뀌는 것만 멀뚱히 쳐다보며 서 있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추었다. 문 밖에서부터 왁작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쌍둥이 동생들이 내 손을 부여잡은 준수와 준수 엄마로 보이는 아줌마가 불룩한 배를 한 손에 감싸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루나 안녕? 준수가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멋뜩잖았지만 어른들도 있는데 무시하기는 좀 민망해서 손을 흔드는 둥 마는 둥 하며 아른 체를 했다. 처음 보는 준수 엄마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준수 엄마는 아이가 곧 4명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고 활기차 보였다. 루나야, 너 매일 이 시간에 나오는 거야? 나랑 똑같네. 근데 왜 1학기 때는 못 봤지? 몇 시에 일어나? 아침은 먹고 나와?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라는 말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다. 어머나, 내가 우리 준수 짝? 루나구나. 준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준수 엄마는 배를 안으며 활짝 웃었다. 엄마가 준수 엄마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러면서 준수 엄마의 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루나 엄마시구나. 저는 루나 짝꿍 준수 엄마예요. 우리 준수가 루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아주 잘 들어준다고. 실제로 보니 너무 반갑구나, 루나야. 준수가 수다쟁이인 건 엄마의 영향인 게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내가 듣건 말건 일방적으로 얘기했으면서 정말이지 착각도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수는 잠깐 사이에도 물티슈로 동생들의 콧물을 닦아주고 온 매음새를 매만져 주었다. 출산이 언제예요? 그럼 넷째인가요? 엄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준수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몇 달 안 맞는데 배가 벌써 만삭같이 뭐예요? 호호호. 저희 부부가 아기를 워낙 좋아해서요. 애들도 안 컸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다르게 크네요. 준수 엄마는 쌍둥이들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엄마는 또다시 준수 엄마의 배를 물끄러미 보았다. 아, 창피해. 왜 저렇게 대놓고 쳐다보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고개만 까딱 숙여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내달렸다. 엄마가 뒤에서 나를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준수 엄마의 배를 지그시 바라보던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분명히 부러워하는 눈치였어. 어젯밤에 대강 짐작은 했지만 엄마도 이 정도로 아기를 원하는지 몰랐다. 언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더 낳기 힘들 뿐더러 나 하나면 충분하다더니 또다시 서운한 마음이 불쑥 올라왔다. 언제나 나만 바라보던 엄마가 다른 아이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서글펐다. 만약 동생이 생기면 나도 준수처럼 할 수 있을까?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고 물티슈로 콧물을 닦아주고 매일같이 놀아줘야 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없었다. 엄마 아빠가 온통 아기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그것도 썩 달갑지 않았다. 헥헥 루나야 너 왜 이렇게 빠르냐? 나보다 한참 뒤에 교실로 들어온 준수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다. 너희 엄마는 회사 다니셔? 아니면 볼일 있어서 나가시는 거야? 우리 엄마는 병원 가려고 나온 거야. 학교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산부인과에 다니시거든.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다. 온갖 정보를 너무나 친절하게 말해주는 준수에게 일일이 호응하다가는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2배가량 더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준수는 내가 반응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쫑알댔다. 준수에게서 탈출하려면 교실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2교시가 체육이어서 1교시가 끝나자마자 잽싸게 실내화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때였다. 세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깨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발을 동동거렸다. 아이들 몇 명이 세연이 곁으로 다가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보건실에 갈래?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듯 묻자 세연이는 아예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때 세연이와 단짝인 지원이가 남자애들을 경계하며 소리쳤다. 남자애들은 저리 가. 얼른 가라고. 너희들은 몰라도 돼. 아 뭐야 우리 왜 알면 안 되는데. 남자애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대자 눈치 빠른 김승빈이 말했다. 야 그냥 와 얼른. 승빈이는 세연이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 두어 명을 뒷덜미를 붙잡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 남자애들이 나가자 비로소 세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지원이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남자애들 다 나갔어? 나갔어. 세연이는 그제야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티셔츠를 쭉쭉 늘려 엉덩이를 가리고 뒤뚱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나 보건실에 갈게. 그래 얼른 가봐. 여자아이들이 서둘러 길을 비켜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세연이의 행동도 다른 아이들의 반응도 모두 이상했다. 다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옆에 있던 지희에게 물었다. 쟤 왜 저래? 지희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날인가 봐. 그날? 뭔 날? 지희가 피식 웃었다. 김승빈도 아는데 내가 몰라? 생리 말이야. 생리? 아,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는 날. 아이들은 생리를 그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광고에서도 생리를 그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갑자기 지희가 내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다. 이제 루나 너도 알아야지 우리 몸의 변화를. 우리도 어엿한 12살이잖아? 그 말을 하는 지희가 굉장히 어름스럽게 느껴졌다. 키번호 2번이 아니라 20번은 되는 것처럼 훌쩍 커 보였다. 나는 지희의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선수 선발. 올해 가을 운동회는 10월에 열린다. 홀스반은 청팀, 짝수반은 100팀이니 우리 5반은 청팀이다. 그리고 내일 체육 시간에 우리 반 이어달리기 대표를 뽑는 거야. 대표로 뽑힌 친구들은 운동회 전까지 매일 모여서 연습한다. 알겠지?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가을 운동회에 참여할 이어달리기 대표에 대해 말했다. 이어달리기는 운동회의 꽃이나 다름이 없다. 운동회에 대미를 장식할 뿐만 아니라 각 반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참가하여 여러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지고 있던 청팀의 막판 뒤집기로 100팀이 이겨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안타깝게도 나는 100팀이었지만 아이들이 모두 대표 자리를 노릴 텐데 내가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됐다. 다음날 체육 시간에 반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자, 남학생들부터 달리자. 남자아이들이 번호 순서대로 둘씩 짝을 이뤄 출발선에 섰다. 선생님은 결승선에서 출발 신호를 보내고 아이들이 결승선에 도착하면 기록을 쟀다. 여자아이들은 운동장 스탠드에 335 모여 앉아 남자아이들의 달리기 모습을 구경했다. 수호 차례가 되었다. 수호는 우리 쪽을 바라보며 씩 웃더니 선생님의 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번개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우와, 수호 엄청 빠른데? 김수호지 엄청 컸지? 키 크더니 얼굴도 잘생겨졌어. 여자아이들이 수호를 칭찬할 때마다 괜히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수호는 정말 잘 뛰었다. 먹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치타 같기도 하고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 같기도 했다. 당연히 수호가 우리 반 남자 대표로 결정되었다. 자, 이제 여학생들. 선생님이 우리 쪽을 바라보며 손짓했다. 여자애들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 뒷번부터 순서대로 둘씩 줄 지어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차례차례 줄 세운 뒤 결승선으로 가서 출발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통 속도를 내 달리는 애들이 없었다. 티셔츠 윗부분은 앞으로 들뜨게 붙잡고 설렁설렁 뛰는가 하면 한쪽 팔로 가슴께를 가리고 뛰기도 했다. 마지못해 경보하듯 걷는 아이도 있었다. 야, 좀 빨리 뛰어. 아이고, 청팀 여자 대표 망했네, 망했어. 남자애들은 성화를 부리고 탄식을 했다. 오늘따라 키 크고 잘 뛰는 세연이까지 빠져서 여학생들의 실력은 그야말로 형편없었다.
이윽고 나와 지희가 출발선에 섰다.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선생님이 팔이 내려가자마자 마구 달렸다.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고 결승선에 도착해 보니 지희가 저만치에서 천천히 달려오고 있었다. 우리 반 남자 대표는 김수호로 확정이고 여자 대표는 내일 누나랑 세연이가 다시 뛰어보고 결정하자.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수호를 바라보았다. 수호도 나를 보고 웃었다. 그런데 이건 뭐지?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다. 심쿵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그럼 내일 수호랑 같이 연습을?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아니 수호 하고 외치는 것 같았다. 내일 세연이만 이기면 된다. 사춘기, 왕사춘기. 나는 지희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조금 어지러웠지만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좋았다. 나는 좋아하는 티를 내기 싫어서 오히려 발을 동동 구르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내 연기가 너무 실감났는지 지희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100%질 거야. 응? 난 순간 떨떠름한 표정이 되었지만 지희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다. 세연이가 걔 키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걔가 한 발 뛸 때 너는 두 발 뛰어야 할걸? 갑자기 기분이 확 상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더욱 찌푸린 채 지희에게 물었다. 그래도 설마 그 정도로 차이가 날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 듣는데. 아니야, 내가 짧아. 세연이 보폭을 따라잡을 순 없을 거야. 세연이가 기권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내가 진다. 내가 진다에 내 용돈을 모두 걸겠어. 그러니까 우리 반 대표로 뽑힐 걱정은 절대 할 필요 없어. 알았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기분이 영 찝찝했다. 내가 어색하게 웃자 지희는 나를 완전히 안심시키려는 듯 한술 더 떠 이야기했다. 자존심 상할까봐 걱정되는 거지? 걱정 마. 자연스럽게 지는 방법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다리를 다쳤다고 핑계를 대고 기권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일단 달리다가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 싶으면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는 거야. 갑자기 배가 아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모양새니까 엄청 자연스러울 거야. 지희는 허튼 일지언정 내가 이길 거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당혹스러웠지만 어쨌든 내 본심을 들키진 않았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나는 지희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나게 고맙다 친구야. 그래, 내가 우리 반 대표가 될 거라는 쓸데없는 걱정은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날려버려. 지희가 배꼽이 빠지게 깔깔 웃었다. 그래, 나는 지희와 헤어지고 집을 향해 뛰었다. 문이 닫히려는 엘리베이터를 가까스로 올라타며 혼잣말로 중얼댔다. 휴, 지희 말대로 지면 어쩌지? 그때였다. 왜 난 내가 세연이를 이길 것 같은데? 나는 깜짝 놀래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준수가 떡하니 서 있었다. 야, 너 뭐야? 언제 탔어? 마침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춰섰다. 준수는 문이 열리자마자 냉큼 내리더니 응원의 박수를 쳤다. 짝짝짝짝짝 우리 반 대표 이루나 짝짝짝짝짝 이루나는 꿈을 이루나. 난 창피해서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다. 아 짜증나.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응원한다는 말에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불이 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뛰어들었다. 엄마, 큰일 났어, 끄네. 거실로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엄마, 안방과 화장실 문을 차례로 열어봤지만 엄마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내 방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다. 내가 올 시간인데도 태평하게 자고 있는 엄마를 보니 괜히 심술이 삐쭉 솟았다. 루나 왔어? 엄마 지금 나가야 돼. 얼른 준비해. 내가 엄마 손을 잡고 흔들자 엄마는 도로 눈을 감고 누워버렸다. 왜 무슨 일인데? 달리기 연습해야 한단 말이야. 우리 반 이어달리기 대표가 되려면 내일 세연이를 이겨야 한다고. 엄마가 내 기록 좀 재줘. 난 또 뭐라고 조금 이따 나가자. 엄마 지금 피곤해. 나는 입이 불뚝 튀어나왔다. 엄마는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가 피곤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힘들어하게 말하는 것도 서운했다. 몰라, 됐어. 내가 뾰루통해져서 방에 나오자 그제야 엄마도 몸을 일으켜 뒤따라 나왔다. 그리고 엄마 방 두고 왜 내 방에서 자? 내 방이 제일 시원하니까 그렇지. 엄마는 잠에 취했는지 걸어 나오면서도 눈을 반쯤 감겨 있었다. 지금 꼭 나가야 해? 덥잖아. 한 시간만 있다가 나가자, 응? 엄마가 말을 걸었지만 나는 입을 꼭 닫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루나, 엄마가 말하고 있잖아. 엄마 목소리가 살짝 짜증이 묻어났다. 그런데도 내가 대꾸를 하지 않자 엄마는 바로 화를 냈다. 어휴, 가뜩이나 더운데 왜 너까지 열오르게?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풍기를 끌어안아 틀었다. 별로 덥지도 않은데 선풍기를 트는 엄마에게 심통이 나서 선풍기를 꺼버렸다.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선풍기를 다시 켰다. 그리고도 더운지 부채질을 하며 문을 모조리 닫고 에어컨을 켰다. 뭐야, 왜 에어컨을 틀어? 난 춥단 말이야. 내가 에어컨을 꺼버리자 엄마는 나를 매섭게 째려보았다. 엄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잖아. 딸이 돼서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아, 몰라. 내가 이어달리기 대표 안 되면 다 엄마 때문이야.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 요즘 걸핏하면 엄마 탓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를 작게 낳아서 달리기 엄청 힘들다고. 짧은 다리로 세연이처럼 큰 애를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엄마 탓이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사춘기가 제대로 왔구먼. 제대로 왔어.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엌으로 나갔다. 나는 씩씩대면서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다. 그래, 난 유튜브로 배웠어. 그날 저녁 지희에게 메시지가 왔다. 누나 어떡해? 왜? 아무래도 내가 이어달리기 대표가 될 것 같아. 왜? 아, 이모컨 잘못 보냄. 왜긴 생리가 짧게는 4일, 길면 일주일이잖아. 그럼 세연이가 내일도 그날이라는 거. 그렇지. 너 대표되면 어떡하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떠올랐다. 얘는 정말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나는 콩콩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유튜브로 생리를 검색했다. 설명대로라면 GMR처럼 오늘이 첫날인 경우 내일도 그날이다. 이번엔 생리할 때 달리기를 해도 되는지 검색해봤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운동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했다. 안 돼.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져 지혜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생리할 때 진짜 못 뛸까? 둘째 날은 좀 그렇대. 헉, 진짜? 대박? 근데 너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 실은 나 며칠 전에 초경했거든. 초경? 초경 몰라? 첫 생일이 했다고.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놓치고 말았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거렸다. 수호 때문에 뛰던 것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설렘으로 심쿵하는 감정이 아니라 조급하고 초조한 감정이었다. 세연이는 키가 크니 벌써 초경을 했다지만 지희는 나보다 조금 클 뿐인데 어떻게 초경을 한 거지? 설마 나도?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나는 곧장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했다. 휴,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었다. 문득 궁금해서 찬장을 열었다. 엄마의 생리대가 보였다. 나는 하나를 꺼내보았다. 세연이와 지희도 이걸 쓸까? 아이들은 다 아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소외감이 느껴지고 조바심이 생겼다. 언젠가는 나도 엄마나 친구들처럼 생리를 하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어딘가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이상했다. 연습 경기. 우리 반 이어달리기 여자 대표는 루나다. 1교시 시작 전에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세연이를 돌아보았다. 세연이는 덤덤한 표정이었다. 남자애들이 아우성쳤다. 그런 게 어딨어요. 시합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루나랑 세연이랑 결해야죠. 남자애들이 우우하며 책상을 두드리자 선생님이 조용하라며 이불 손가락에 가져댔다. 세연이는 기권했다. 기권? 선생님의 말에 순간 허탈함이 몰려왔다. 빵빵한 풍선에서 바람이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운동회의 꽃, 이어달리기 대표 산스라니. 우리 반 대표, 아니 우리 학년 청팀의 대표 주자라니. 아니 그보다 수호랑 매일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다니. 쉬는 시간에 눈치 없는 지인은 내 옆에 와서 한바탕 위로의 말을 쏟아냈다.
내 광대가 하늘까지 승천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안은 채 동을 토닥였다. 아휴, 불쌍한 루나, 완전히 넋이 나갔네. 나는 지혜의 장단에 맞춰주려고 지혜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척했다. 그러나 이 꼬리가 절로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너 잘 뛰더라? 수호가 연습하러 함께 운동장에 가며 건넨 첫마디였다. 나도 수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너도 잘 뛰던데? 이 정도 실력이면 청팀이 확실히 이기겠지? 나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둘이 함께면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100팀 대표 선수들을 보자마자 승리에 대한 확신은 꺾이고 말았다. 학교 대표로 육상대회 출전해 금메달까지 거머쥔 2반 홍유진. 방과 후 축구부의 유일한 홍일점 4반 신채현.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육상 선수였다는 6반 안나래까지 쟁쟁한 아이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 팀 청팀은 너무나 보잘것 없었다. 나보다도 작은 1반의 김연아, 잘 알지 못하는 3반 대표, 기권승으로 얼떨결에 대표가 된 나까지 100팀에 비해 확실히 열세였다. 남자 대표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내래가 밝게 웃으며 나에게 인사했다. 수호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다. 100팀의 안내나 알아? 응, 얼마 전 지인의 윗집으로 이사와서 오며 가며 가끔 봤어. 친해? 수호는 특히 레나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나랑 그닥 친하진 않지만 지희가 친해서 얘기는 들었어. 전화 오기 전 육상 선수였다니까 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수호가 침을 꼴깍 삼켰다. 나만큼 긴장한 모양이었다. 자, 다 모였지? 체육 선생님이 우리를 둘러보았다. 오늘은 배턴 터치를 연습하겠다. 선생님은 파란 배턴과 하얀 배턴을 들고 말했다. 1반, 3반, 5반은 왼쪽에, 2반, 4반, 6반은 오른쪽에 줄을 서도록 해. 여학생, 남학생 번갈아 가며 뛸 거다. 그러니까 나는 3반 남자에게 배턴을 받아 수호한테 넘겨주어야 한다. 수호가 우리 팀의 마지막 주자였다. 이어달리기에서는 배턴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넘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턴을 주고받을 때 달리면서 상대의 위치를 확인해야 해. 급한 마음에 상대방을 보지 않고 손만 내밀고 달리다가는 배턴을 떨어뜨리기 십상이지. 기다리는 선수는 주자가 가까이 오면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서 배턴을 받아야 한다.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한 뒤 연습 경기를 진행했다. 수호한테 배턴을 넘기다가 손이 닿으면 어쩌지? 문득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쿵쾅댔다. 얼굴도 빨갛게 상기되는 것 같았다. 혹시라도 수호가 알아챌까봐 나직이 심호흡을 했다. 다행히 수호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3반 남자아이에게 배턴을 넘겨받고 마구 뛰었다. 옆에서 달리는 6반 안나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수호만 보였다. 나를 향해 손을 내민 채 내가 달려오기를 기다리는 수호천사. 수호에게 얼른 가 닿고 싶었다. 수호에게 가까워질수록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수호의 모습이 또렷해졌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이내 수호의 손에 내 손이 스쳤다.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손끝이 찌릿한 순간 나는 꼬꾸라지고 말았다. 배턴은 저만치 튕겨 나갔고 수호는 배턴을 주워 달리느라 상대 선수보다 한참 늦게 출발했다. 첫 번째 연습 경기는 그렇게 우리 팀의 패배로 끝났다. 친구들에게는 미안했지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손끝에서는 여전히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뭐야 이 느낌은? 아, 손 안 씻을 거야. 이 느낌 평생 간직할 거야. 나는 왼손으로 오른손 팔목을 받치고 걸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았다. 뮤지컬 배우처럼 신나게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가방을 둘러매는데 수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빨리 내일이 오면 좋겠다. 그치? 다른 여자애들도 있는데 굳이 내 옆에 와서 그 말을 했다는 게 신경이 쓰였다. 수호는 같이 교문을 나서면서 이런 말도 했다. 아침에 지희랑 같이 등교해? 가끔 지희는 레나랑 더 자주 다녀. 아랫집 윗집 사니까. 그래서 수호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내일 보자. 수의 웃는 모습이 떠오르자 다시 마음이 설렜다.
아, 정말 왜 저렇게 귀여운 거냐? 나는 제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며 소리를 질렀다. 오른손은 여전히 받쳐든 채였다. 그때였다. 루나, 끝났어? 뒤돌아보니 강준수였다. 아, 깜짝이야. 야, 내일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미안, 나 방과 후 수업 끝나고 가는 길이야. 너는 달리기 연습 어땠어? 오늘 연습 잘했어? 많이 힘들었지? 물 마실래? 우리 반 대표가 지치면 안 되지. 준수는 또다시 끝없는 수다를 떨며 가방 옆쪽에서 물병을 꺼내더니 위로 들고 있던 내 오른손에 꼭 쥐어주었다. 맙소사, 춘수 손이 수호의 손에 스쳤던 바로 그 손에 닿아버렸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손이 어떤 손인데? 강주순 손을 팍 치며 물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떼구르르 굴러갔다. 그래 알지. 배턴 주고받느라 고생한 손이라는 거. 준수는 물병을 주워서 모래를 털고는 다시 내게 건넸다. 그러더니 손을 휘저으며 얼른 마시라고 체근했다. 너 지금 나 물 먹이는 거냐? 목마르잖아. 나는 후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좀 비켜줄래? 나는 강준수와 더 이상 말을 쏟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톡을 살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지만 눈에 띄는 게 있었다. 수호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배턴으로 바뀌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상태 메시지였다. 초성만 있었다. 상태 메시지에 초성만 썼다는 건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비밀을 누군가 알아채 주기를 바라는 거다. 너무 어려우면 영원한 비밀이 되고 너무 쉬우면 누구나 알 수 있어서 싱거워지는 것. 초성 퀴즈에는 이런 묘미가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수호가 던진 이 비밀 퀴즈를 꼭 풀고 싶었다. 이응 리을 니은? 나는 초성을 소리내어 몇 번 되뇌었다. 이응 리을 니은, 이응 리을 니은, 이응 리을.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이응 리을 니은, 이루나?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 갑자기 귀엽게 웃던 수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루나, 너 많이 보고 싶어? 그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잠깐, 아까 그랬잖아. 빨리 내리면 좋겠다고. 와, 그렇다면 이 초성 퀴즈의 정답은 이루나? 너 매일 보고 싶어? 모태솔로 탈출을 위하여. 나는 잠들기 전까지 수호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계속 확인했다. 내 짐작이 맞기를 수호가 퀴즈의 정답을 공개하기를 기대했다. 하루 종일 수호 생각을 해서 그런지 꿈에도 수호가 나왔다. 나는 내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수호를 가로막고 섰다. 그러자 수호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루나, 너 매일 보고 싶어. 그런데 수호 목소리가 좀 이상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수호가 아니라 강준수였다. 안 돼!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 강준수가 왜 내 꿈에서 나와? 짜증나게. 나는 이불을 팡팡 걷어찼다. 다시 자야 돼. 수호한테서 똑똑히 들어야 해.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몇 번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엄마를 깨웠다. 엄마 밥 줘. 엄마는 자다 깬 부스스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몇 시인데? 6시 반.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학교 갈 채비를 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면서 낄낄거렸다. 누나,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스마트폰 그만 보고. 얘기해. 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엄마랑 말하기 싫어?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오늘 엄마 병원 갈 거야. 알았어. 옛날엔 엄마가 병원 간다고 하면 얼른 달려와 안아줬는데 이젠 걱정되지도 않나 보네. 엄마가 밥숟가락을 놓으면서 말했다. 엄마, 이제 옛날에서 좀 벗어나. 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벗어나라니? 엄마 요즘 옛날 얘기만 하잖아. 옛날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나이 든 거래. 엄마가 피식 싱겁게 웃었다. 알았어. 옛날 이야기 안 할게. 오늘도 이어달리기 연습해? 몇 시에 끝나? 힘들지 않아? 나는 엄마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누나야, 엄마가 묻잖아. 아, 왜? 나는 그제서야 스마트폰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아무리 사춘기여도 너 요즘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사춘기라는 말 좀 그만하라고. 엄마가 낮게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랑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언제 싫댔어? 무슨 말만 하면 사춘기라고 하니까 짜증나잖아. 엄마는 그 말밖에 몰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섰다.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게 답이다. 더 얘기하다가는 엄마의 잔소리만 길어질 뿐이다. 방으로 들어와 지희에게 학교에 같이 가자고 문자를 보냈다.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지희도 준비가 끝났는지 금세 알겠다고 답이 왔다.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 쏜살같이 집을 나섰다. 누나, 너희 엄마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요즘 나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지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도 우리 엄마처럼 이상하진 않을걸. 왜? 맨날 덥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막 틀어대. 입만 열면 피곤하다고 하고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버럭 신경질을 낸다니까. 그러자 지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너희 엄마야말로 사춘기 아니야? 사춘기가 아니라 백춘기, 만춘기, 억춘기지. 우리가 발을 콩콩거리며 까르르 웃었다. 아차, 누나야. 이따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 수 있어? 파티? 무슨 파티? 아, 그게 초경 파티 학원 가기 전에 간단하게 하려고. 초경 파티? 그런 파티도 해? 엄마가 해야 한다고 하도 난리쳐서 밤에 가족 파티라도 할 거래. 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텐데 휴 정말 싫다 싫어. 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그때 우리 앞으로 수호가 지나갔다. 수호다. 쟤도 오늘 일찍 가네. 야, 김수호. 지가 큰 소리로 수호를 불렀다. 야, 뭘 그렇게 크게 불러. 난 수호를 못 본 척하면서 지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수호가 뒤돌아서더니 환하게 웃으며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김수호, 누구 기다리나 봐? 아니 뭐. 지희가 묻자 수호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나를 보았다. 어제 피곤하지 않았어? 수호의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 그냥 괜찮았어. 너는? 나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수호를 올려다보았다. 수호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먼저 갈게 하고 뒷걸음질로 뛰어갔다. 왜 저렇게 쑥스러운담? 나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또 웃음이 났다. 쟤 왜 저래? 급하면 앞을 보고 뛰어야지. 나는 지희에게 이야기할까 말까 살짝 망설였다. 지희야, 이응 리을 니은이 뭐 같아? 초성 퀴즈야? 응. 잠깐만, 이응 리을 니은 혹시 이루나?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야. 누가 내 이름 초성을 상태 메시지로 썼어? 응, 찾아봐. 지인을 재빨리 카톡에서 연락처 목록을 확인했다. 설마 김수호? 이게 무슨 말이야? 매일 보고 싶어? 와, 대박. 너 지금 뭘 꿈을 대는 거야? 빨리 사귀자고 해. 지희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눈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지희는 이번에는 웬일 눈치 있게 굴었다.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어달리기 연습이 없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유튜브에서 초경 파티 선물을 검색했다. 추천 선물은 단연 생리대가 압도적이었다. 생리대를 어떻게 사지? 동네 슈퍼나 편의점은 대부분 남자가 계산대에 있어서 민망하고 대형마트는 혼자 가기가 너무 멀었다. 엄마한테 사다 달라고 해야겠다. 아침에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고 나왔지만 아쉬울 때는 결국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다.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놀이터 앞 벤치에 다다랐을 때 낯익은 사람이 눈이 띄었다. 엄마와 준수 엄마였다. 준수 엄마 옆에 있으니 엄마는 확연히 나이가 들어 보였다. 오늘따라 신물이도 더욱 눈에 들어왔다. 저 다음 주에 휴가 가요. 아기 낳기 전에 며칠 쉬려고요. 어머 정말요? 애들은 누가 돌보고요? 준수 엄마의 말에 엄마가 물었다. 애들 아빠하고 준수가요. 애들 아빠도 그렇지만 우리 준수가 동생들을 워낙 잘 챙기거든요. 준수는 정말 의젓하네요. 우리 누나는 지금도 아기 같은데. 내 이름이 들리자 짜증이 치밀었다.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싫었다. 나는 불이 나게 달려가 엄마 앞에 섰다. 누나 왔어? 엄마 나 생리대 사줘 빨리. 생리대? 우리 누나 생리해? 엄마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나 축하해. 준수 엄마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희가 생리를 시작해서 선물하려고 오늘 초경 파티를 가기로 했단 말이야. 준수 엄마가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걸 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내가 직접 사면 되잖아. 나는 준수 엄마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엄마 손을 잡아 끌었다. 아 빨리빨리 학원 가기 전에 가야 한다고. 나는 엄마가 사다 준 생리대를 예쁜 쇼핑백에 넣고 지인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서 바로 가면 더 빠르지만 일부러 학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혹시라도 가는 길에 수호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 앞에 수호가 보였다. 그런데 옆에 레나가 있었다. 둘은 마주보며 연신 웃었다. 뭐야? 아른 체를 할까 하다가 티내기 싫어서 모른 척하며 두 사람 앞을 쓱 지나갔다. 김수호 얼른 불러. 나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잖아. 속으로 대내었지만 수호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왜 나를 부르지 않지? 매일 보고 싶다며? 나는 일부러 생리대가 담긴 쇼핑백을 떨어뜨렸다. 어머 떨어졌네? 조금 호들갑스럽게 쇼핑백을 주었지만 수호는 알아듣지 못했다. 안레나와 대화하는데 푹 빠져 깔깔거릴 뿐이었다. 나는 수호가 나를 뒤늦게라도 알아보고 부를까봐 느릿느릿 걸었지만 모퉁이를 들 때까지 나를 부르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모녀 대전. 초경 파티는 생각보다 민망했다. 상차림부터 당혹스러웠다. 딸기 케이크에 빨간 크랜베리 주스, 토마토 같은 빨간 음식 일색이었다. 우리 집 초경 축하해. 지 엄마가 높은 톤으로 말하며 박수를 유도했다. 나와 우리 반 여자애들은 덩달아 박수를 쳤다. 지희가 힘없이 촛불을 불었다. 자, 또 박수! 우리는 저마다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다.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생리대를 가져와서 지희 옆에 생리대가 탑처럼 쌓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지희 엄마가 문을 열자 레나가 서 있었다. 지희 오늘 학원 안 가요? 금방 갈 거야. 레나도 들어와. 뭐 좀 먹을래? 아니에요. 먼저 갈게요. 레나는 파티 광경을 쓱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수호가 보였다. 수호는 나랑 눈이 마주치자 씩 웃었다. 지희가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 봤어? 수호? 지희 지금 루나 보러 온 거야? 나는 얼굴이 뻘개졌다. 수호가 루나를 왜? 아이들이 지금 곁으로 몰려들었다. 여기 수호 상태 메시지 좀 봐. 지희가 스마트폰을 내밀자 아이들이 고개를 동시에 들이밀었다. 이 초성이 이루나라고? 안레나 아니야? 세연이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좀 전에 둘이 같이 왔잖아. 아니지 같은 반에 이어달리기 연습까지 같이 하는 누나가 맞지. 게다가 오늘 아침에 누나를 계속 보려고 뒷걸음질 하면서 기다리더라니까. 지가 자기 일처럼 세연이 말에 반박했다. 그럼 내가 먼저 고백해버려. 잠자코 듣고 있던 세연이가 말했다. 그래 솔로 탈출 기회겠네. 아이들이 덩달아 부추겼다. 아니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내 스마트폰을 빼앗아 자기들 마음대로 수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내가 좋아. 우리 사귈래? 와 루나가 나보다 먼저 모쏠 탈출하는 거야? 뭐야 내 파티인데 루나 모쏠 탈출 축하 파티가 됐어. 지가 나를 언싸안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뭐가 좋은지 깔깔거렸지만 나는 얼떨떨하기만 했다. 이제 학원에 갈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와 스마트폰을 살폈다. 대화방에서 읽음을 뜻하는 1 표시는 사라졌지만 답은 없었다. 괜히 애들 때문에 어떻게 터덜터덜 힘없이 발걸음으로 학원에 도착한 계단에 오르는데 익숙한 신발이 보였다. 수호였다. 수호는 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나도 모르게 수호 앞을 가로막았다. 너 내가 보낸 카톡 봤지? 아, 그거? 수호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슬근슬근 계단을 내려갔다. 야, 뭐야? 야, 김수호. 나는 황급히 뛰어가는 수호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수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려갔다. 다음 날도 수호는 나를 피했다.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이어달리기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수호의 태도에 나도 어색해질 대로 어색해져서 연습을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러다 배턴을 넘길 때 수호의 손이 내 손에 살짝 닿았는데 수호가 흠칫 놀라며 손을 빼는 바람에 배턴을 떨어뜨렸다. 결국 우리 팀은 이번 연습에서도 지고 말았다. 아, 아까워. 배턴만 아니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같은 팀 아이들이 발을 구르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는 그럴수록 수호에게 짜증이 났다. 집에 가는 길에도 수호가 내 손을 피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왜 자꾸 날 피하는데? 내가
피해서 놓친 거잖아. 그때 수호와 레나가 보였다. 아까 나도 모르게 손을 피했잖아. 제가 나한테 고백했거든. 분명히 나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불끈 쥐어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때 언제 왔는지 준수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우와, 일어나. 너 엄청 빠르더라. 완전 멋있었어. 난 준수에게 벌컥 화를 냈다. 야, 누구 놀려? 우리 졌는데? 준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닌데 괜히 준수에게 막 퍼부으며 화풀이를 했다. 바보 같은 내 모습에 화가 났다. 나는 괜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심드렁한 얼굴로 책을 보고 있었다. 안경을 벗은 채 책을 멀찌감치 두고 있는 모습이 꼭 할머니 같았다. 어쩜 책 제목은 제인 에어라니 딱 사춘기 여자아이 같은 취향이었다. 생각할수록 창피했다. 고백하라고 부추겼던 세연이도 짜증나고 아이들 마음대로 수호에게 메시지를 보낸 아이들도 믿고 레나 앞에서 창피를 준 수호도 미웠다. 그날 누구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꼭 안아줄 사람이 필요했다. 엄마. 나는 엄마의 얼굴과 책 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나 좀 안아줘 라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엄마가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럴수록 엄마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엄마 왜 그러는데? 엄마가 몸을 뒤로 빼며 물었다. 엄마 왜 나 거부해? 엄마가 언제 했다고 그래? 그럼 뭐야 몸을 자꾸 뒤로 빼잖아. 내 표정이 잘 안 보여서 그래. 어이가 없었다. 안 보이면 앞으로 와야지. 뒤로 물러서다니. 안 보이긴 이렇게 가까운데 너도 내 나이 돼봐. 가까운 게 더 안 보이지. 싫으면 싫다고 하지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는 엄마의 모습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 좀 번쩍 안아서 올려줘. 옛날엔 자주 해줬잖아. 미안해. 엄마가 기운이 없어. 온몸이 욱신거려. 싫으면 싫다고 해.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데 왜 기운이 없고 온몸이 욱신대? 그럼 간식이나 줘. 달리기 연습하고 왔더니 배고파. 엄마는 나를 힐끔 보더니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식탁 위에 있잖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아 엄마를 한참 째려보다가 부엌으로 가 식탁 위에 있는 바나나를 까먹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다. 더 완벽해져야 한다. 수호가 꼼짝 못하도록. 엄마 오늘 달리기 연습하는데 배턴을 떨어뜨려서 우리 팀에서 졌어. 나랑 같이 연습해줘. 엄마는 화를 참는 듯 입을 꾹 다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다. 같이 뛰는 친구랑 연습해야지. 왜 엄마랑 해? 뜨끔했다. 고백했다가 차여서 못한다는 말은 자존심이 상해서 참아 할 수가 없었다. 스케줄을 어떻게 맞춰? 걔 전화번호도 몰라. 그냥 엄마가 같이 해줘.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까도 말했잖아. 엄마가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그렇게 뛰는 거 못해. 그리고 엄마 지금 너무 덥다고. 해달라면 그냥 해주면 안 돼? 진짜 짜증나. 짜증난다는 말에 엄마 또 목소리가 높아졌다. 필요하면 내가 알아와서 약속을 잡아야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설마 엄마가 걔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약속 잡아주길 바라는 거니? 그럴 나이 지났잖아.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짜증이 부글부글 끓었다. 옛날 같으면 엄마가 먼저 당장 연습하러 가자고 했을 텐데 엄마가 요즘 몸도 마음도 좀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누나가 시간을 좀 줘. 무슨 정리? 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엄마가 그러고도 내 엄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루나? 너 말을, 루나, 너야말로 아무리 사춘기라지만 왜 그렇게 막무가내야? 아니, 엄마야말로 사춘기야? 나는 엄마 말에 맞받아쳤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 엄마 행동이 그렇잖아. 사춘기 어린애도 아니면서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맨날 누워만 있고 엄마가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래. 준비? 무슨 준비? 뭐 그냥 나이가. 또 나이 탓이야? 다른 집은 모든 게 딸 중심으로 돌아가. 지 엄마만 해도 매번 딸 생일 파티, 초경 파티까지 챙겨준다고. 내가 엄마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나이 많은 엄마니까 못해주는 거 이해하라고? 괜히 나이 핑계 대지 마.
그냥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화살처럼 휙휙 말을 쏘아댔다.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미안하다. 엄마가 나이 탓해서. 그러니 갑자기 밖으로 휙 하고 나가버렸다. 뭐야,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였다. 준수에게 전화가 왔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랬다가 내일 학교에서 100마디 넘게 말할 게 뻔해 전화를 받았다. 준수가 기절할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를 어디서 봤다고? 우리 엄마가 낮에 산부인과에서 봤대. 엄마가 동생 낳을 때가 다 돼서 병원에 자주 가시거든. 잠깐만, 분명히 테스트기를 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무슨 일이지? 짐작이 되지 않아 또다시 화가 올라와 준수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럼 엄마가 내 동생을 갖기라도 했단 거야? 나는 왜 자꾸만 불끈불끈 화가 치솟을까? 그리고 왜 자꾸 준수한테 화풀이를 할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준수에게 화를 내는 내가 너무 싫었다.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으로 임신을 검색했다. 임신을 하면 생리가 멈춘다라는 문장에서 갑자기 손이 멈췄다. 아니, 손만 멈춘 게 아니라 사고 능력까지 멈춘 느낌이었다. 말도 안 돼. 나는 머리를 흔들어댔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 선반에 있던 생리대를 찾았다. 내가 뜯었던 하나 빼고는 그대로였다. 나는 힘이 쭉 빠졌다. 그래, 엄마도 준비를 한다고 했어. 그게 진짜로 임신 준비였던 거야. 내가 몇 살인데 동생이야. 10살도 넘게 차이 난다고.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해. 나는 다짜고짜 준수에게 카톡을 보냈다. 임신했을 때 증상이 뭐야? 입덧술에 뭘 막 먹으려고 하거나 먹으면 토하거나 그게 뭐야? 사람마다 다르대. 우리 엄마는 속이 울렁거린다고 많이 안 먹었는데? 한숨이 나왔다. 그때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다. 저렇게 느릿느릿 누르는 건 딱 아빠다. 루나야, 아빠 왔다. 아빠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 생전 뭘 사갖고 들어온 적 없는 아빠 손에 석류즙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아, 이거 엄마 좀 먹이려고. 아빠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빠답지 않았다. 루나야, 엄마한테 좀 잘해줘. 알았지? 엄마 힘드니까. 엄마가 왜 힘들어? 아빠는 우물쭈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엄마가 지금 엄마 몸이 뭐? 힘이 없다고? 나도 힘 없어. 그러자 아빠가 내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다. 아니다, 우리 누나는 아직 몰라도 되지. 뭔데? 아니야, 아빠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아빠는 담담한 말투로 말하고는 방에서 나갔다. 다들 왜 이렇게 질질 끌어? 나도 다 안다고. 나는 준수에게 다시 카톡을 보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빠는 어때? 엄마한테 잘해주지. 예를 들면 일찍 들어오고 먹을 거 사오고 엄마 어깨도 주물러주고 친절해져. 아빠의 행동 그대로였다. 준수의 말을 들으니 엄마의 임신이 더욱 확신이 생겼다. 그전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젠 맞다. 엄마가 임신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쳤다. 루나 밥 먹어야지. 언제 들어왔는지 엄마가 내 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밖에 나와보니 엄마는 연신 덥다고 손부채질을 하며 상을 차리고 있었다. 물론 선풍기도 엄마 쪽을 향해 틀어져 있었다. 여보, 힘들면 도우미 아줌마를 좀 찾아볼까? 식사를 하면서도 연신 손부채질을 하는 엄마에게 아빠가 말했다. 아빠가 숟가락을 놓고 일어서려 하자 다시 앉혀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다. 나는 괜히 울컥했다. 꼭 엄마랑 아빠 둘만 사는 세상 같아. 원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이었는데 말이야. 엄마랑 아빠 왜 그러는데? 울컥하고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아빠와 엄마가 나를 쳐다보았다. 루나야, 너야말로 자꾸 왜 그래? 응? 아이고 덥다. 엄마가 다시 손부채질을 해댔다. 그러자 아빠가 냉큼 에어컨을 키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 몸만 생각해. 루나 제 사춘기라서 저러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응? 점점 살이 찔 거래. 큰일이다. 더 더워지겠지. 얼굴이 자꾸 달아오르고 입맛도 없어.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유, 좀 앉아 있으라니까.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를 도왔다. 엄마, 아빠! 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꽥 소리를 질렀다. 엄마랑 아빠가 똑같은 포즈로 돌아보았다. 엄마, 임신이 울마? 임신이 왜 울마? 엄마가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럴 때 보면 사춘기가 아닌가 보네. 애기 같은 말을 하고. 나는 애기는 말이 좋았다. 하지만 그 말은 자꾸 듣고 싶다가도 불끈 화를 쏟게 한다. 그런데 아빠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루나, 너도 곧 6학년이잖아. 큰언니이자 큰 누나인데 엄마를 좀 도와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떼쓰는 거야? 너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안 보여? 엄마가 아빠의 입을 막았다. 내 귀에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들렸다. 그저 큰 언니이자 큰 누나라는 말만 머리에 콕 박혔다. 쌍둥이다. 그것도 남녀 쌍둥이. 무슨 일인데? 내 연락에 준수가 두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다. 애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뛰고 넘어지고 다시 뛰고 한마디로 난리도 아니었다. 동생 있으면 어떠냐? 좋지. 그런데 준수는 그 다음 말을 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놀이터를 벗어나려는 동생을 붙잡으려고 갔다. 야, 동동들! 그 순간 준수를 피해 도망가던 한 아이가 넘어졌다. 준수는 잽싸게 넘어진 동생을 벌떡 일으켜 그네를 태웠다. 아이들이 잠잠해지자 다시 내 옆에 왔다. 아, 뭐 물어봤더라? 대답 안 들어도 알 것 같다. 아, 동생 좋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 너희 엄마 정말 임신하셨대?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나도 놀랐다. 왜 준수 앞에서 우는 걸까? 콧물까지 흘리면서 준수는 별말 없이 동생들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티슈를 꺼내서 내 코에 대줬다. 흥해. 아, 뭐야, 내가 애냐? 나는 물티슈를 받아서 흥 하고 코를 풀었다. 준수는 그런 내 어깨를 토닥거렸다. 아주 능숙한 위로였다. 괜찮아, 루나. 내가 이제 대장이 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준수가 좀 더 나를 달래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울지마, 뚝! 내 마음을 읽었는지 준수가 나를 똑바로 보면서 동생 달래듯 달래주었다. 동생이 넘어져 오는데도 동생한테 가지 않고 자꾸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내가 맨날 못되게 굴고 말도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챙겨주지? 오늘따라 준수의 위로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 엄마는 휴가, 나는 극기훈련. 준수 앞에서 실컷 울어서 그런지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집에 오니 엄마가 방에 있었고 거실에는 아빠 혼자였다. 루나, 아빠가 나를 불렀다. 엄마한테 잘해줘. 왜 자꾸 똑같은 말만 해? 그럼 나한테는 누가 잘해줘? 내가 바락 소리를 지르자 아빠가 깜짝 놀랐다. 그야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는 누나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됐어. 진짜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데. 거짓말. 내가 운동에 이어달리기 대표인 것도 모르면서. 아, 그랬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아빠가 요즘 촬영 때문에 너무 바빴잖아. 아빠가 휴가 내서라도 운동에 꼭 갈게. 언제 하는데? 됐어, 오지 마. 나는 바로 콩쾅 구르며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콕 박혔다. 그리고 속으로 숫자를 셌다. 넷 정도까지만 세면 아빠가 올 터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 셌는데 아빠가 오지 않았다. 뭐야? 왜 안 와? 나 진짜 삐뚤어질 거야?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속으로 세어보았다. 그제야 아빠가 들어왔다. 운동회가 언제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다음 주 수요일만 빼면 괜찮은데 혹시 그날은 아니지? 왜 아니겠어. 운동회는 역시나 다음 주 수요일이었다. 아, 오지마. 절대 오지마. 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 지르자 아빠는 당황해했다. 한 번도 오란 말 없더니 왜 그래? 내일부터 엄마가 휴가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빠가 새벽부터 중요한 촬영이 있어. 내년에 꼭 갈게. 자, 약속. 아빠가 눈치도 없이 새끼손가락을 쑥 내밀었다. 나는 아빠 손을 확 밀었다. 내년은 없다. 올해만 이어달리기 대표니까. 다음날 엄마는 진짜로 혼자만의 휴가를 떠났다. 엄마는 캐리어 가방을 든 채 현관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누나 잘 있어? 엄마 다녀올게.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이어달리기 잘 할 거야. 엄마 믿어. 집을 떠나는 날이 돼서야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엄마가 미웠다. 조금만 쉬었다가 올게. 아, 몰라. 엄마에게 나는 어쩔 거냐고 묻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상해 차마 묻지 못했다. 아빠가 엄마를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러 함께 나갔다. 나는 창문께로 가 천천히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나, 둘, 셋. 나는 엄마가 돌아보길 바라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 둘, 셋. 여전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커튼을 확 쳐버렸다. 엄마가 집을 나가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의외로 편안했다.
소파에 누워서 과자를 먹어도 잔소리하거나 불만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덜컥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스레인지를 켜지도 못하는 내가 뭘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걱정을 한가득 짊어지고 있는데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엄마? 엄마가 돌아왔나 보다. 그럼 그렇지. 엄마가 나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인가. 나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달려나갔다. 하지만 문 앞에는 준순의 엄마가 서 있었다. 안녕 루나. 엄마 휴가 가셨지? 엄마, 너희 엄마 휴가 내가 보냈어. 누가 바람을 넣었나 했는데 준수 엄마였다니. 엄마에게 품었던 미움이 어느새 준수 엄마에게 옮겨갔다. 루나, 밥은 할 줄 알아? 가스레인지 불도 못 켜는데 밥을 할 줄 알 리가. 설마 가스불도 못 켜는 건 아니겠지? 나는 괜히 자존심이 상했다. 아, 엄마가 진작에 인덕션 샀으면 나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애들은 뭐 죄다 엄마 탓이라지. 아줌마는 뚱에 있는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잘 들어. 이제 며칠 동안 저녁밥은 내가 차려야 해. 아줌마는 나를 이끌고 부엌으로 가 가스레인지 켜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자, 이제 알겠니? 이번에는 루나가 직접 해봐. 너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 아줌마는 물끄러미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스레인지 점화 손잡이를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 우와! 나도 모르게 불을 발견한 원신처럼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었다. 이렇게 쉬운 걸 이제껏 못하다니. 자, 이제 불을 켤 수 있게 됐네. 청소는 할 줄 아니? 이제까지 청소기를 돌려본 적이 없었다. 늘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보니까 생리대 심부름도 엄마 시키더니 말이야. 창피한데 어떡해요. 그래, 엄마 탓이 크다. 삼시세끼의 간식, 설거지나 청소, 정리정돈까지 너한테 시키는 거 없이 몽땅 엄마 혼자 한 탓이 커. 그러니 몸이 망가지는지 어떤지 모르지. 나는 괜히 억울했다. 강준수는 할 줄 알아요? 그럼 할 줄 아는 거 많지. 누나도 오늘부터 배워볼래? 아줌마가 그런 거 진짜 잘 가르치거든. 빨래, 청소, 설거지. 어떤 거부터 알려줄까? 싫어요. 안 배울래요. 내가 왜요? 그래, 알았어. 혹시 생각 바뀌면 연락해. 아줌마는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갔다. 그래, 빨래, 청소, 설거지, 밥까지. 나는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게 부끄러운 적도 없었다. 갑자기 새엄마한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다. 다시 엄마가 한도 끝도 없이 미워졌다. 이런 나를 두고 한가롭게 휴가를 가다니. 대망의 가을 운동회. 아, 엄마 언제 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가스레인지를 쓸 줄 알아도 밥을 해먹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다. 싱크대는 설거지거리가 넘쳐났고 집은 치운다고 치웠지만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 옷은 쌓아두었다가 며칠 만에 빨았는데 제대로 안 말랐는지 쿰쿰한 냄새가 났다. 아빠도 처음에는 자기가 다 할 거라고 큰소리쳤지만 금세 포기하고 말았다. 어제 신던 양말을 다시 신으면서 엄마를 떠올렸다. 누나 괜찮아? 준사가 가방에서 삼각김밥을 꺼내 내밀었다. 뭔데? 너 밥도 못 먹었을까 봐. 너희 엄마가 싼 거면 안 먹을래. 내가 싼 거야. 나는 준수의 말에 삼각김밥을 건네받았다. 포장을 까서 한 입 베어 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다. 나는 겨우 울음을 참고 삼각김밥을 마저 먹었다. 꽤 맛있었지만 힘이 나지 않았다. 물에 푹 젖은 휴지처럼 흐물거리며 자리에 엎어져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운동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어달리기 연습은 잘 되고 있지? 담임 선생님이 나와 수호 쪽을 보며 물었다. 그 말에 나는 더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남아서 하는 연습 경기에서 우리 팀이 7전 1승 6패를 했다. 1승도 내가 넘어졌는데 막판에 수호가 잘 달려서 이긴 거였다. 막강 100팀을 이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이 없었다. 우리 반 대표 완전히 잘못 뽑았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호는 잘 뛰는데 루나 엄청 못 뛴다며? 배턴 떨어뜨리고 넘어졌대. 지금이라도 세연이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부끄러웠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푹 엎드렸다. 몸에서 열이 나는 것만 같았다. 이대로 감기에 걸려서 운동회에 빠질 수만 있다면. 누나 괜찮아? 준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외쳤다. 선생님! 대표 바꿔요! 바꿔주세요!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누나야 괜찮아? 아이들이 나를 달래주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런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고는 따로 이야기하자며 교무실로 데려갔다. 누나야 요즘 많이 힘드니? 아니에요. 나는 훌쩍거리면서 말했다. 이것저것 온전한 게 하나도 없었다. 달리는 게 힘들어? 아니요. 몰라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요즘엔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딴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나도 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그런데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혹시 루나 때문에 질 것 같아? 전국을 찔린 기분이었다. 나는 나 때문에 질 거라는 생각이 휩싸여 뛸 때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저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지금 포기하면 100% 지는 거야. 그런데 도전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반반이잖아.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때? 해볼만 하지? 선생님 말씀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나에게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 최선을 다한다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다. 마침내 가을 운동의 날이 밝았다. 햇살도 좋았다. 휴, 나는 파란 티셔츠를 입고 학교로 향했다. 운동장에는 망국기가 바람에 춤추고 있었다. 내 속도 모르고 찬란하게 흔들리는 망국기가 더 얄궂게 느껴졌다. 이어달리기는 맨 마지막 순서였다. 그 사이 100m 달리기, 박터뜨리기, 장애물 넘기 등의 종목이 이어졌다. 학부모 줄다리기 순서였다. 부모님들 나오셔서 줄다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팀과 백팀 쪽 참관석에 있던 엄마 아빠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운동장 한가운데로 모였다. 엄마 오셨지? 지희가 물었다. 아니, 휴가인지 여행인지 간 엄마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는가. 내가 뾰루통하게 입을 내밀자 지희는 또다시 내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다. 저기 루나네 엄마 아니야? 나는 지희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 엄마였다. 뭐야?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 그리 기쁘지가 않았다.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줄다리기 경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목청껏 응원을 했다. 청팀, 청팀. 백팀 쪽으로 끌려가던 줄이 점점 청팀 쪽으로 넘어오는 듯했다. 백팀, 백팀, 백팀.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목청을 더 높였다. 그때였다. 청팀이 백팀 쪽으로 와르르 넘어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 엄마가 일어나지 못했다. 엄마! 엄마는 선생님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보건실 쪽으로 향했다. 나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는 보건실에서 다리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다. 루나 왔니? 괜찮아. 발목을 살짝 삐었대.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기는 괜찮대? 그 말에 엄마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였다.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어달리기 대표 선수들은 구령대로 모이기 바랍니다. 나는 방송을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쉬고 있어. 나는 터덜터덜 운동장으로 나갔다. 루나 파이팅! 엄마가 열심히 응원할게. 엄마가 활짝 웃었다. 구령대에는 대표 선수들이 모여 있었다. 기센 백팀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두 다리가 떨렸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눈에 힘을 주었다. 처음은 1반과 2반 대표가 맞붙었다. 이어서 3반과 4반, 5반인 나와 수호가 마지막 주자였다. 우리들은 운동장 가운데에 순서대로 앉아 있다가 선생님들의 수신호에 맞춰 출발선에 섰다. 총소리가 탕 하고 울리자 1반과 2반 여자 대표가 뛰기 시작했다. 이겨라! 이겨라! 요란한 음악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아니었으면 상대편 주자가 쿵쾅대는 내 심장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다.
우리 팀은 시작부터 뒤로 쳐졌다. 나는 보고 싶지 않아 눈을 질끈 감고 다리를 동동 굴렀다. 자꾸 침이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졌다. 3반 아이가 배턴을 건네받았다. 열심히 뛰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자, 이제 5반이랑 6반 대표. 선생님이 드디어 우리를 불렀다. 나는 출발선에 서서 배턴 받을 준비를 했다. 실수 없이 배턴을 내고야 말 것이다. 드디어 3반 남자아이가 내 손에 배턴을 얹어주었다. 다른 날과 다르게 배턴이 손에 착 감겼다. 뛰었다. 그냥 앞만 보고 뛰었다.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6반 여자애를 향해서 내가 뛸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질주했다. 직선 코스에서 코스를 도는데 갑자기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르나! 이르나! 함성은 어느새 내 이름으로 바뀌었다. 나는 눈을 잠깐 감았다. 그리고 숨이 목구멍으로 차오를 때까지 뛰었다. 눈을 다시 뜨니 내 앞에는 수호만 보였다.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수호의 손에 배턴을 내려놓았다. 이제 마지막 반바퀴 남았다. 현기증이 일었다. 경기를 마친 아이들이 모여있는 운동장 가운데로 가 앉자 아이들이 난리였다. 루나야, 너 반바퀴나 따라잡았어. 그제야 내 옆에 백팀 주자가 와 털썩 주저앉았다. 대박, 내가 역전한 거야? 내 활약에 살짝 도취되어 있을 때였다. 위기는 기회고 기회가 오면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했던가. 아, 그런데 하필 백팀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백팀 주자가 수호를 따라잡고야 만 것이다. 아, 어떡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우리 팀은 지고 말았다. 아, 아까워. 루나가 다 따라잡았는데 대역전극을 쓸 수 있었는데. 졌지만 진짜 재밌었어. 심장이 쫄깃했어. 아이들이 어느새 내 주위로 모여들었고 진심으로 격려를 해주었다. 루나, 진짜 잘 뛰었어. 아이들 사이로 준수가 보였다. 가장 크게 박수를 치고 웃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콧잔등이 시큰한 게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꾹 눌러 삼켰다. 국가대표가 애국가를 들으면 울컥한다고 하던데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까? 엄마와 무작정 여행. 운동회가 끝나고 보건실을 갔더니 엄마가 없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좀 전에 전화 받고 갑자기 나가셨어. 나는 입이 불툭 튀어나왔다. 쳇, 그 다리라고 대체 어디 간 거야? 한껏 들떴던 기분이 한순간에 푹 가라앉고 스멀스멀 짜증이 기어 올라왔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데 어딘가 낯익은 뒤통수가 보였다. 준수였다. 준수야, 강준수! 준수는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어디가 아픈 아이처럼 새파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정신이 없어 내가 부른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아기 낳으러 갔대. 아빠도 지방 출장 갔는데. 준수는 한껏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내가 같이 가줄까? 준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준수의 표정을 보니까 나까지 울고 싶어졌다. 내가 활약하기는 했지만 경기는 졌고 엄마도 다친 다리로 어디론가 사라졌고 휴, 진짜 울고 싶은 건 난데. 울지마. 왜 울어? 준수는 내 말에 본물 터지듯이 눈물을 쏟아냈다. 야, 왜 우는데? 엄마가 그렇게 걱정돼? 준수는 엄마 소리에 더 크게 울었다. 그만 뚝. 내가 다독이자 준수는 그제야 진정하고 소리쳤다. 나 이제 동생만 셋이야. 그 순간 나는 빵 터졌다. 찔끔 흐르던 눈물도 쏙 들어갔다. 어우, 야, 나 진짜 배 찢어질 것 같아. 언제는 동생이 좋다며? 아, 동생이 둘만 됐어도 나 이제 육아에 더 전념해야 해. 나는 준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라. 나도 같이 봐줄게. 그 말에 준수는 위로가 되었는지 배시시 웃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준수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될까? 마구 짜증나던 나를 웃게 만든 건 이번에도 준수였다. 나는 준수와 함께 몇 정거장 떨어진 산부인과까지 걸어갔다. 분만실 앞에 다다르자 준수의 쌍둥이 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였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준수 엄마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다고 쌍둥이 좀 봐달라고 부탁해서. 엄마는 다리에 앞버분들을 감은 채였다. 이 다리로? 괜찮아. 우리 누나 엄청 멋지던데 엄청 잘 뛰더라.
엄마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조금 부끄러웠다. 근데 준수 엄마랑 그렇게 친했어? 산부인과에서 몇 번 만나서 친해졌어. 아, 그제야 다시 생각났다. 풀어야 할 숙제, 동생. 나는 엄마 배를 내려다보았다. 쥐를 돌아다니는 꼬마들과 배부른 임산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거다. 엄마 알았어. 나 동생 받아들일게. 내가 졌다. 엄마가 이겼다. 아니, 누가 뭐래도 처음부터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말했다. 우리 당장 여행 갈까, 딸?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진짜 오랜만에 운전해본다. 엄마가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다. 타도 되는 거 맞아? 천천히 가면 되지. 엄마는 나를 향해 윙크를 했다. 나도 옆자리에 앉는 건 오랜만이다. 맨날 뒷자리에 앉다가 나는 불안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어디로 갈 건데? 영종도. 영종도? 인천공항? 해외여행? 엄마는 피식 웃더니 말없이 차를 몰았다. 한참을 달렸다. 인천대교를 건너고 공항이 보였지만 엄마는 그냥 지나쳤다. 왜 그냥 가? 엄마한테 왜 내 이름을 루나라고 지었냐고 물어본 적 있지? 그거 처음 생각한 거 한데 가는 거야. 엄마와 내가 도착한 곳은 영종도에 있는 마시안 해변이었다. 어느덧 일몰이 시작되고 있었다. 해지는 서해 참 예쁘지? 엄마가 환하게 웃었다. 응, 노을이 분홍색이야. 진짜 예쁘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댔다. 해가 지는 게 이렇게 예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어느새 주위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하늘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떴다. 엄마는 손으로 달을 가리켰다. 누나야, 내 이름이 달의 여신 이름인 거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승달은 소녀를, 보름달은 임신한 여성을, 금음달은 할머니를 뜻한데 여자들의 월경은 달의 주기와 비슷해. 달의 주기가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보여준달까? 호르몬이 뭔지 알지? 호르몬. 나는 영문을 몰라 엄마를 바라보았다. 넌 엄마가 임신한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나만 빼고 휴가 갔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뿐이야. 그전에도 자꾸 화내고 한숨 쉬고 그랬잖아. 엄마가 옅게 웃었다. 그리고 준수가 말한 임신 증상하고 엄마 아빠의 행동이 똑같았어. 아빠가 생전 안 사오던 음식도 사오고. 내가 임신 증상을 줄줄이 읊자 엄마는 웃었다. 루나야, 엄마 임신 아니야. 우리 누나 그동안 걱정 많았겠네. 이제 춥다. 얼른 돌아가자. 엄마의 말에 체증이 가시는 것 같았다. 궁금증은 다 풀리진 않았지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를 따라 차로 돌아왔다. 엄마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머, 시동이 왜 안 걸리지?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내가 피식 웃자 엄마도 따라 웃었다. 차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나 봐. 엄마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 우리는 그동안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인생이 그런가 봐.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고장이 나고 아프고. 사람이 어떻게 고장나? 로봇도 아닌데. 내가 힘들어하게 말했다. 그래, 사람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조금 늙는 거지. 엄마가 요즘 그래. 엄마가 내 얼굴을 살폈다. 엄마 어디 아파?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졌다.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 누나한테. 엄마 진짜 아픈 거야? 아파서 그런 거야? 임신도 아니라며. 나는 엄마를 확 끌어안았다. 요즘 엄마가 많이 이상했지? 그 말에 나는 언제 엄마를 걱정했냐는 듯 투덜댔다. 엄마가 맨날 나한테 사춘기라고 하더니 엄마가 자꾸 짜증내고 그랬잖아.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엄마가 사춘기인 거야? 나는 마치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던 사람처럼 엄마를 타박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무 일 없이 우울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화가 나고 엄마가 그랬어. 중년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폐경이 왔대. 갱년기인 거지. 갱년기?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다. 폐경은 월경이 멈추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정도 매달 하던 생리를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지. 엄마는 생리를 안 하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생리를 하면서 내가 여자란 걸, 너를 낳을 수 있는 몸이란 걸 온몸으로 경험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야, 한없이.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엄마가 산부인과에 다닌 것은 임신이 아니라 폐경 때문이었다. 덥다고 연신 선풍기를 틀던 것도, 아이만 바라보면 입을 해벌쭉 벌린 것도, 표정이 어둡고 짜증냈던 것도 모두 폐경 증상이었다. 사춘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시기잖아. 갱년기는 자기 자신에게 엄마 노릇을 시작하는 시기래. 나는 무슨 말인지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엄마가 엄마인데 엄마는 자기가 자신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니 어쩐지 슬프면서도 애틋했다. 엄마도 기왕 넘어가야 할 갱년기라면 행복하게 보내려고. 사실 이번에 휴가 가서도 우울했어. 엄마 혼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운동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우리 딸을 보면서 깨달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루나가 달리면서 엄마한테 해준 말이야. 엄마의 생리가 끝났다고 하니 엄마에게서 내게로 배턴이 터치되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곧 생리를 할 테니까. 나는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엄마도 갱년기가 처음이고 나도 사춘기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여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호르몬, 그리고 엄마를 여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호르몬. 엄마와 내가 요즘 겪어온 시행착오가 몽땅 호르몬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게 처음이다. 그래서 서툴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도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내 곁에서 괜찮아.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해줄 엄마가 옆에 있어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를 배려하지 않고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버려야지.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요즘 워라밸이란 말이 유행이라며? 일과 생활의 밸런스라나? 우리는 내 사춘기와 엄마의 갱년기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보자. 현명하게, 서로 도우면서. 엄마와 나는 한동안 서로의 호흡을 느끼면서 끌어안았다. 우리가 언제 싸웠냐는 듯이. 저만치 앞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보험회사 차량이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적절한 때에 도착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우리의 가을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덧 겨울이 되었다. 그 사이 나는 폭풍 성장을 한 덕분에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았던 지휘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다. 엄마, 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호들갑스럽게 엄마를 불렀다. 내 수선에 자고 있던 엄마가 부스스한 얼굴로 내 방에 건너왔다. 왜, 우리 딸? 나는 이불을 살짝 들쳐 보였다. 어머나, 루나야. 엄마는 조금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엄마, 나 괜찮은 거지?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지 그럼. 우리 딸 많이 컸네. 엄마도 처음엔 두려웠어. 엄마는 내 손을 붙들고 화장실부터 갔다. 그리고는 생리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아, 느낌이 이상해. 어떡해. 나는 영 어색하고 불편했다. 엄마는 그저 웃기만 했다. 뒤늦게 일어난 아빠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리둥절해 했다. 루나, 오늘 저녁에 신나게 파티하자. 초경 파티를 하는 건 질색이었지만 그냥 파티라면 괜찮았다. 그런데 엄마가 곧바로 이렇게 외쳤다. 엄마 왕경 파티, 루나 초경 파티. 아, 초경 파티란 말은 좀 빼면 안 돼? 짜증. 나는 짜증난다는 말을 하려다가 뚝 멈췄다. 엄마가 내 눈치를 살짝 보더니 말을 바꿨다. 그래, 그냥 오늘은 신나게 즐기는 가족 파티. 다음날 아이들은 종업식을 앞두고 풍선을 달고 글씨를 쓰며 칠판을 꾸미느라 소란스러웠다. 그리고 가장 소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통지표를 받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통지표를 받자마자 반부터 확인했다. 루나 몇 반이야? 나는 마반이야. 지희의 말에 나도 얼른 통지표를 살폈다. 나도 마반. 마반인 친구. 나와 같은 반이 될지 궁금해 주위를 살폈다. 누가 나와 같은 반이 될지 궁금해 주위를 살폈다. 그때였다. 누군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준수였다. 그런데 준수 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손차양을 만들어 준수를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에게 메시지가 왔다. 누나 어쩌냐? 너 준수랑 또 같은 반이라서. 내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더니 지희가 나를 걱정했다. 괜찮아? 준수 말이 너무 많다고 귀찮아 했잖아. 지는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싫은 척을 했나? 그때 지에게 다시 메시지가 왔다. 그냥 이거 읽어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수없이 반대해도 개를 키우고 싶다고? 너는 정말 그게 문제야? 내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한테 그렇게 혼이 났는데 계속 가지고 싶다고 하다니. 조금 더 기다려. 아직 넌 준비가 안 됐어. 이게 뭔 소리야? 강아지 풀 뜯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였다. 또다시 지희에게 메시지가 왔다. 앞글자만 읽어봐. 되게 웃기지? 나는 가만히 앞글자만 더듬더듬 읽었다. 준수는 루나가 좋아. 나는 입으로 그 말을 내뱉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 미쳤나봐 미쳤나봐. 내 마음을 들켜버린 것만 같아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기분이 이상한 게 정신이 우주 안드로메다 행성 어디쯤으로 날아간 것 같았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지희에게 답장을 보낸다는 게 나도 모르게 문제의 메시지를 준수한테 보내버렸다. 헉,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데 메시지를 꾹 눌러 삭제하려는 찰나 대화창에서 일이 사라졌다. 아, 어떡해. 아니야. 강준수는 바보 같아서 절대 모를걸. 내가 그냥 놀리는 걸로 생각할 게 틀림없어. 나는 시치미를 뚝 떼면 된다. 그때 카톡 알림 울림이 울렸다. 준수가 아니라 지희였다. 루나, 그거 준수가 논술학원에서 지은 거야. 야, 그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 나는 소리를 꽥 질렀다. 아, 어떡해. 나는 발을 동동 굴러댔다. 그때 준수에게 답이 왔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 화면을 눌렀다. 그리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실눈을 떴다. 지금 만날래? 내 눈은 점점 커졌다. 이상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엄마. 나는 대뜸 엄마부터 찾았다. 모르겠다. 그냥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누나, 왜? 무슨 일 있니? 엄마가 책을 읽다가 말고 나한테 뛰어왔다. 아, 그게 내가 우물쭈물하자 엄마가 살짝 웃었다. 왜? 준수가 데이트라도 하지? 헐, 엄마 대박. 엄마는 너무 놀라 어리벙벙해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농담이야. 뭘 그렇게 얼어붙어. 아니야, 아무것도. 나 나갔다 올게. 데이트 절대 아니야. 나는 뒷걸음질하며 도망치듯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 외쳤다. 엄마,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나 6학년 되는 거 엄청 행복해. 나도 내가 놀라웠다. 짜증난다는 말 대신 행복하다고 말하다니. 나는 허둥거리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엄마한테 이 정도 비밀은 갖고 있어도 괜찮겠지? 엘리베이터에 붙은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표정이 밝았다.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다. 지희야, 미안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 먼저 못쏠 탈출할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더 세게 쾅쾅 뛰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췄다.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문이 열렸다. 준수다. 준수는 나를 보며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었다. 루나 안녕? 엘리베이터 안은 내 것인지 준수 것인지 모를 요란한 심장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침을 꼴꺽 삼켰다. 사춘기 첫사랑. 나와 관련 없을 것 같던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온통 헤집고 다니는 바람에 살짝 현기증이 났다. 끝.